안녕하십니까, 송공화다입니다. 이번에는 한일 무역전쟁은 서로의 경제에 부정적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논쟁은 기업들이 부차적 손해에 직면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2020년 1월 22일 10시 오후인데요. 그제 이야기니까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2019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리카니 중국 수상, 아베 일본 총리가 청두에서 삼국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일 무역전쟁의 시작. 서울과 동경은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수상이 만났지만 무역전쟁을 끝낼 진심 어린 결론을 만들지는 못했다. 지난 2019년 7월 1일에 아베 정부는 적대적 민족주의를 국제무역에 끌어들인 미 트럼프 대통령 풍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세 가지 화학 제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당연히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랄한 비판 반응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의도는 한국 경제에 공격과 상처내기라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일 무역전쟁의 첫 번째 논점. 분명히 두 아시아의 강국들 사이의 갈등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아시아 경제의 주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갈등에는 종종 간과되는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자국 정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대아시아 무기사업에 대한 일상적 전술 때문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한일 무역전쟁 시작 시점에 비슷하게 한국산업자원통상부 박연만 장관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그의 폐후석에 올리며 성우를 두둔했다. 사진에는 노 아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문구를 보시면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무역 전쟁 긴장이 불타오르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래 큰 글자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가 곤두박질 쳤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의 시기에 기업들은 평상시 평온한 사업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 사이의 정치적 싸움이 볼모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심지어 아시아 내에서도 정치적 싸움에 부차적 손실을 기업체가 입게 되는 때에서도 절대적인 애국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정부는 무역의 문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이기적인 정치적인 논쟁이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해가 되려는 것이다. 한일 무역전쟁의 두 번째 논점. 둘째로 정치적 싸움에서는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이 늘 고통을 받아왔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삼성이나 SK 같은 거대 기업 목표, 즉 재벌을 목표로 하였으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잘 유지되고 있다. 재벌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절대적 지원을 받던 패거리 자본주의 시기에 시작되었다.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제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매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거대 기업 삼성의 로고가 있습니다.
일본 지방경제 사투. 나는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남부도시 베푸에 살고 있다. 최근까지 이곳의 관광객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도쿄의 제재에 대한 한국의 노 재팬 보이콧이 시작된 이후로 한국 관광객은 거의 없게 되었다. 작은 호텔과 리오칸즈 일본식 여관은 텅텅 비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연결하는 모든 비행편의 오이타 공항에 대한 연결편이 취소되고 있다. 내가 베푸의 리오칸즈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하는 푸념에 찬 미소로 대답을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손해나 지방경제 사투를 무시한 채 두 정부는 각국의 자국의 정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쿄올림픽 2020 올림픽을 집중적으로 목표 타격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으로 보입니다. 한일 무역전쟁의 세 번째 마지막 논점. 셋째, 양측의 싸움에서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무기로 등장을 했다. 흥미롭게도 무역전쟁에 대한 한일 젊은이들의 현재의 끝없는 논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한국 젊은이들로 판단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유튜브에 보이콧되어야 하는 상품의 바코드를 올리거나 유명 수입품에 대한 국산 대체품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서울 도쿄의 유니클로 매장을 생중계 비교하는 일 등의 다양한 디지털 방법을 이용하여 보이콧 운동을 가속화했고 또 초점을 모았다. 한일 양국의 화해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조국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조국에 대한 모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젊은이들은 한국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양 국가 리더들에 의한 갈등 해소를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 관광객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조만간 베푸에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성남 표정의 정치가들로부터 자유로워져 K-팝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 재팬,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아마 이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요. 캐톨릭 크리스찬 같이 보입니다. 레베카 김정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공부를 했고 레추메이칸 아시아 퍼시픽 유니버시티 일본에 있는 거 거기에서 교포를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이 글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1월 22일자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